선생님, 정말 대장암이 맞나요? 32살 이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안타깝게도 대장암 3기입니다.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이 있지만 치료비가 상당할 겁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년, 아내와 함께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암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민호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아내 수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빵을 굽고 있을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9살의 수진은 원래 착하고 순수한 성격이었거든요. 민호가 베이커리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콤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크림빵 많이 팔렸어. 수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병원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반죽하던 손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죠. 무슨 얘기인데?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진단서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대장암? 이게 진짜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결혼한 지 겨우 3년인데,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수진의 울음소리가 베이커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때 베이커리 문이 열리며 65세의 아버지 석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석진은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대기업 청소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석진이었죠. 민호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석진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아들과 며느리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게. 다음 날 민호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45세의 나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민호 씨, 걱정하지 마세요.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치료 성과가 좋은 편이에요. 희망을 가지세요. 나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민호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수진은 매일 병원에 와서 민호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병실에서 민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석진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평생 벌어서 뭐 하겠니? 아들 치료하는데 쓰려고 번 거 아니냐?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나이와 일자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청소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진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치료비 안내를 받고 나온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를 합치면 최소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현실감을 잃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베이커리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고민했습니다. 작은 베이커리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민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민호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진의 마음은 점점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왔어요. 수진의 어머니 58세 김영숙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영숙이 병실로 들어서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수술 전 검사를 받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요. 영숙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숙이 수진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현실적으로 말할게. 치료비가 얼마나 든다고 했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소 2억 5천만 원이래요.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억 5천만 원?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시아버지는 대기업 청소일 하시는 분이고 너희 베이커리 수입으론 한계가 있잖아. 영숙은 딸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젊을 때 고생하면 늙어서도 고생해. 민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현실을 봐야 해. 수진이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는 내가 평생 고생하는 건 보고 싶지 않다. 그때 석진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석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영숙은 석진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돈어른, 고생이 많으세요. 하지만 치료비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석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요.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소일로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석진이 나간호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님, 제 아들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정말 효자를 두셨네요. 아드님이 아버님을 많이 걱정하세요. 석진이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제가 아들에게 미안한 게 많아요. 아들한테 솔직하지 못했거든요. 나간호사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석진의 말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베이커리로 돌아가 혼자 일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빵을 사갔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었어요. 이런 속도로는 100년을 벌어도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었죠. 수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절친 미영이 베이커리로 찾아왔어요.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미영은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은행 대출도 안 돼. 담보로 잡을 게 이 베이커리뿐인데 이것도 전세 보증금으로 산 거라서. 미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민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수진도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민호는 결혼 후 3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따뜻한 남편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젊을 때 고생하면 늙어서도 고생한다는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정말 이대로 민호와 함께 가난하게 살다가
민호마저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수지는 병원에서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 때문에 고생이 많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하지만 수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어머니 말처럼 현실을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수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베이커리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8세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명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오셨는지요? 최지훈이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동네에서 사업을 알아보다가 이 베이커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들렀습니다. 최지훈은 빵 몇 개를 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사모님이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수진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최지훈이 계산을 하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안 계세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요. 최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편찮으신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좀 심한 병이어서요. 최지훈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치료비도 많이 들고요. 수진이 놀라며 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최지훈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 아버지도 몇 년 전에 같은 일을 겪어서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수진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러셨군요. 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치료비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하지만요. 수진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막막해요. 워낙 큰 돈이라서요. 최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수진이 당황했어요. 고맙지만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드릴 수 있겠어요. 최지훈이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정말 급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수진이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지훈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사모님.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진은 최지훈이 준 명함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병원에서 민호와 저녁을 먹으며 최지훈 이야기를 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 며칠 후 최지훈이 다시 베이커리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기억하세요? 혹시 치료비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면 정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망설였어요. 정말 고맙지만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최지훈이 설득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조건 없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을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 아버지 때 그런 도움을 못 받아서 후회가 많거든요. 수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최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거든요. 정말 조건 없이 도와주신다는 건가요? 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과 인맥이 있어서요. 그런 분들께 사모님 상황을 말씀드리면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절친 미영이 베이커리에 들어왔어요. 수진아, 누구야? 수진이 최지훈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저희를 도와주시겠다는 분이에요. 미영이 최지훈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최지훈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인맥이 있어서요. 치료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영이 수진을 따로 불러냈어요. 수진아, 그 사람이 조건 없이 도와준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미영아,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아버지가 같은 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상황을 이해하신대.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조심해. 너무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해. 하지만 수진은 이미 최지훈의 말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민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 절망감이 컸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최지훈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수진은 미영의 충고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최지훈을 믿고 싶었습니다. 과연 최지훈은 정말 선의로 도와주려는 걸까요? 석진이 병원 수납 창구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였어요. 일주일치 입원비 150만 원을 현금으로 꺼내서 계산했습니다. 나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님,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석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 치료비니까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나간호사가 의아해했어요. 청소일로 벌어서 이런 큰 돈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석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제가 아들에게 미안한 게 많아요. 아들한테 솔직하지 못했거든요. 나간호사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석진이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장비서입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도련님께 사실을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석진이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봐야겠어. 장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도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요. 석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게 끝나면 아들에게 사실을 말할 거야. 그리고 며느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될 거고. 석진이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께 짐만 되는 것 같아서요. 석진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평생 벌어서 뭐 하겠니? 아들 치료하는데 쓰려고 번 거 아니냐? 하지만 민호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버지 나이에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몸 상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나와서 아버지 일 도와드릴게요. 석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얘야, 아버지를 믿어라. 반드시 너를 살려낼게. 그날 저녁 수진이 병실에 와서 민호와 저녁을 먹었어요. 석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혹시 치료비 마련이 힘드시면 제가 알아본 방법이 있어요. 석진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인데? 수진이 최지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세요. 조건 없이요. 석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도움이 어디 있겠어? 그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 알아봐야겠구나. 수진이 당황했어요. 아버님, 정말 좋은 분 같은데요.
석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야.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야 해. 민호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수진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분명 치료비가 급한 상황인데 왜 도움을 거부하는 걸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석진이 수진을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수진아, 아버지를 믿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석진은 병원 옥상에서 장비서와 다시 통화했어요. 장비서야, 며느리 주변에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어. 최지훈이라는 사람인데 자세히 조사해봐. 장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아. 며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석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죽을 병에 걸려 있고 며느리는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석진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석진이 병실에 들어오자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석진이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얘야. 아버지는 아직 건강해.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몸 관리 잘하세요. 제가 나으면 아버지 효도 제대로 해드릴게요. 석진의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들은 자신이 아픈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얘야, 아버지한테는 내가 건강한 게 최고의 효도야. 석진이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어제 말한 그 사람 말인데요. 정말 조심해야 할까요?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들아.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특히 돈 문제로 급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수진이에게 더 강하게 말해야겠네요. 석진이 아들을 달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지켜볼 테니까. 그때 나간호사가 들어와서 민호의 검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민호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종양 크기가 약간 커진 것 같아요.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겠어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석진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술비만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항암 치료비까지 하면 총 2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들아.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민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청소일로는 절대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석진이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를 믿어라. 방법이 있어.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아버지가 말하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최지훈이 수진에게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최지훈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최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최지훈이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제가 알아본 결과 치료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인가요? 최지훈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제 미국 사업 파트너가 의료 쪽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 환자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있나요? 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 미국으로 와서 그분의 사업을 도와주셔야 해요. 물론 충분한 보상도 해드리고요. 수진이 고민에 빠졌어요. 미국에 가야 한다는 건가요? 민호와 함께요? 최지훈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상의해 봐야겠어요. 최지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며칠 후 수진은 최지훈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최지훈이 말했어요. 사모님, 결정하셨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최지훈이 수진의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현실을 봐요. 남편분은 이미 많이 위험한 상태잖아요. 설령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완치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런데 사모님은 아직 젊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수진이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지훈이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도와드릴게요. 미국에 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수진이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어떻게 해요? 최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평생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민호를 보면서 지쳐 있었거든요. 어머니 영숙의 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젊을 때 고생하면 늙어서도 고생한다는 말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수진이 병실에 갔을 때 민호가 심하게 아파했어요. 으아악 아파요. 너무 아파요. 민호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수진이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나간호사가 달려와서 진통제를 놓아주었습니다. 조금 참으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이런 몰골이 되어서 너한테 고생만 시키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민호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만약 내가 못 낳으면 너는 행복하게 살아. 약속해. 수진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분명 나을 거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민호가 나을 수 있을까요? 설령 낳는다고 해도 평생 병원비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수진은 최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최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그 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최지훈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자세히 상의해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그날 저녁 최지훈은 수진을 더욱 고급스러운 곳으로 데려갔어요.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결정하셨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호 치료비는 먼저 지원해 주셔야 해요. 최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당장 병원에 입금해 드릴게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정말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거죠? 최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모님.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수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최지훈이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민호가 우연히 수진과 최지훈의 만남을 목격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나오던 민호가 호텔 로비에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낯선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한 모습을 보이다니. 민호는 몰래 따라가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최지훈이 말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제 정말 결정하셨죠?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남편분은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사모님까지 같이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민호 치료비만 지원해 주시면 함께 가겠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어요. 민호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이 죽어가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와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 보여준 모든 사랑이 가짜였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현실 앞에서 포기한 걸까요? 집에 돌아온 민호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버리고 미국에 가려고 해요. 치료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남자와 함께요. 석진이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얘야,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민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요? 언제부터요? 석진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봤어. 그 최지훈이라는 놈은 여러 여자들을 속여온 사기꾼이야. 시한부 환자 가족들만 골라서 접근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수진이도 속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는 알면서도 선택한 거야. 그 남자가 사기꾼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너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가려는 마음은 진짜야. 아버지는 며느리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싶었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다음 날 수진이 집에 돌아와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민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해.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다 봤어. 어제 호텔에서 그 남자와 있는 거 말이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야,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민호가 말을 막았어요. 변명하지 마. 이혼 서류도 준비한 거 보니까 이미 결정한 거잖아.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민호야. 나는 너랑 같이 죽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치료비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 그분이 치료비도 대신 내주시고 새로운 기회도 주신다는데. 민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3년 동안 사랑했던 사이잖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맹세했잖아. 수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30살밖에 안 됐는데 평생 홀로 살 수는 없잖아. 너도 이해해줘. 민호가 고통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이게 내 진심이야?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준 사랑은 뭐였어? 그때 석진이 나타났어요. 수진아, 서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봐. 석진이 서류 봉투를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 석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열어봐. 수진이 봉투를 열자 한일그룹 이석진 회장 명함이 나왔어요. 금색으로 도금된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난이에요? 석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호 명의로 된 10억 원 병원비 입금 확인서였습니다. 저는 한일그룹 이석진 회장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이제 세계 최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이미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예약도 해놨고요.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말이 안 돼요. 아버님이 청소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신분을 숨겼는지 알겠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고 싶었거든.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싶었어. 민호도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럼 왜 지금까지 저한테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석진이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아버지도 너의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 가난해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말이야. 그때 50세 장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미국 병원 예약건도 모두 완료됐고 의료진들도 대기 중입니다. 장비서가 석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진이 더욱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같이 행동했는지.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일그룹은 내가 40년 전에 세운 회사야. 현재 연 매출 1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고. 하지만 나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석진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내가 정말 겸손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랐는지도 보고 싶었어. 수진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석진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어떻게 하겠냐? 내 아들은 세계 최고 의료진이 치료할 예정이야. 완치 가능성도 90% 이상이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제가 그 사기꾼한테 속은 거예요? 석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장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최지훈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박철수고 결혼 사기와 보이스피싱으로 7명의 여성을 속인 전과자야. 수진이 절망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민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였습니다. 석진이 추가 서류를 꺼내며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수진아, 최지훈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려줄 게 있어. 장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회장님, 박철수 일명 최지훈의 범죄 기록입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봤습니다. 파일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장비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지난 5년간 시한부 환자 가족들만 골라서 접근해 왔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7명의 여성을 속였어요. 치료비 지원을 미끼로 접근해서 결국 모든 재산을 빼앗고 사라지는 수법입니다.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저도 완전히 속은 거네요?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 석진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실제로는 결혼도 했어. 부인과 아이까지 있어. 미국 사업 파트너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고.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속을 수가 있죠? 민호가 복잡한 심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도 나를 버리려고 한 건 사실이잖아. 수진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민호야, 정말 미안해. 제가 너무 겁이 났어.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아서. 그때 어머니 영숙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영숙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석진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어요. 현실만 보고 살라고 했던 제가 잘못이에요. 석진이 영숙을 이해한다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네,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비서가 휴대폰을 보며 급히 보고했어요. 회장님,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철수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놨거든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처음 했을 때부터 수상했어.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봤더니 역시 사기꾼이더라고. 민호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처음부터 수진이가 흔들리는 걸 아셨던 거예요? 석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아들아. 하지만 아버지는 수진이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었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야. 억지로 막는 것보다는 스스로 깨닫는 게 더 값진 거니까. 수진이 석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걸 놓칠 뻔했습니다. 석진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야. 그때 경찰이 찾아왔어요. 박철수 체포와 관련해서 피해자 조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박철수는 지금까지 총 15명의 여성을 속여서 1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시한부 환자 가족들만 골라서 접근했어요. 정말 악질적인 사기꾼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처벌받을 예정이에요. 수진이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회장님께서 미리 신고해 주셔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 피해자들도 일부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진이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숙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민호는 정말 좋은 남편이야. 내가 평생 찾아도 이런 사람 없을 거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민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석진이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배신하면 안 돼.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니까.
수진이 감격하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수진이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민호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민호가 수진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엔 정말 서로만 믿고 살자. 장비서가 마지막으로 보고했어요. 회장님, 박철수는 사기죄와 공갈죄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 배상금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석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결과야. 다른 피해자들도 이제 안심할 수 있겠어.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나간호사도 상황을 듣고 찾아왔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 씨 가족이 이렇게 화해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가족의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석진이 나간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간호사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악역은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민호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민호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기적적인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대장암이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민호와 수진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석진도 아들을 꼭 껴안으며 감격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을 나간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민호 씨, 정말 기적이에요. 가족의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민호가 감사하게 인사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석진이 아들과 며느리를 새로 지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데려갔어요. 5층 건물의 1층은 베이커리, 2층은 카페, 3층부터는 제빵 아카데미였습니다. 얘들아, 이제 아버지가 너희들 뒷받침해 줄 테니까 마음껏 꿈을 펼쳐봐라. 민호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수진이 석진에게 깊이 사과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석진이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라.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야.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하자. 서로만 바라보고 살자.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게.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절친 미영이 새 베이커리로 찾아왔어요. 수진아, 정말 다행이다. 민호 오빠도 완치되고 이렇게 큰 가게도 생기고. 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수진이 미영에게 고마워했어요. 미영아, 그때 내가 충고해줬는데 내가 듣지 않아서 미안했어. 미영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 어머니 영숙도 가족들과 함께 새 베이커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손님들에게 빵을 포장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직접 만든 빵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석진이 영숙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민호는 제빵 아카데미에서 젊은 제빵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정말 맛있는 빵이 나와요. 수강생들이 열심히 민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강의를 했어요. 석진이 회장실에서 장비서와 대화했습니다. 장비서야,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거구나. 장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덕분에 도련님 부부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석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1년 후 수진이 임신 소식을 발표했어요. 민호야,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 민호가 기쁨에 겨워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아이가? 석진도 손자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 새 생명이 오는구나. 정말 축하해. 나간호사가 수진의 산부인과 검진을 도와주었어요. 수진 씨, 아기가 정말 건강해요. 예정일은 6개월 후예요. 수진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격려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나간호사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세요. 베이커리는 지역 최고의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매일 긴 줄이 서고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됐습니다. 민호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저희 가족이 겪은 시련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석진이 직원들과 함께 회사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어요. 시한부 환자 가족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많은 가족들이 석진의 도움으로 희망을 되찾았어요. 최지훈으로 알려진 박철수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죄송합니다. 수지는 법정에서 그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미 모든 걸 용서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어요. 석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있으니 정말 행복하구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이런 거야. 민호가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런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겠구나. 정말 행복해. 영숙이 딸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었어.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구나. 그날 저녁 석진이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혼잣말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모두 깨달았겠지.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함을 알게 됐어. 석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손을 잡고 새 베이커리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결국 행복해졌네.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가족 모두가 베이커리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석진, 민호, 수진, 영숙, 그리고 수진의 뱃속 아기까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나왔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